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박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이번 2022 Spring AP Chemistry 수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는 설명의 시간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켈다스 AP Chemistry. 자, 제가 이러한 내용들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Who's Kelda T? 물론 제가 또 누군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Number 2, 2022 AP Chemistry Exam. 엑sam의 포맷과 뭐 이런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y Kelda T? 제 수업이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드릴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수업 스케줄과 또 프리 Q&A, 챕터별 특강, 그리고 정말 파이널 쪽집게 특강 이런 부분들로 저희의 수업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ho's Kelda T? Majored in Chemistry Education. 네, 저는 Chemistry Education, 화학 교육을 메이저했고요. Only Chemistry만 가르친 지 제가 항상 세워볼 때마다 놀라는데요. Full 16 years를 teaching을 했더라고요. 네, Passion and Care. 네, 이건 정말 저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정말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passionate하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이 물론 원래부터 굉장히 이과적이고 사이언스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아무 파운데이션이 없던 친구부터 아주 어드밴스드하게 케미스트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들까지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improvement,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고요. 저에겐 너무 고마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Complete Analysis and Perfecting Scores 해서 이제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의 그런 학생들의 achievement들을 애널리시스를 하고 정말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요번 시험은 5월 2일, 2nd of May, Monday 12pm입니다. 평소보다 날짜가 조금 빠르고요. 그리고 late testing은 5월 18일, Wednesday 8am 이렇게 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late exam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P week가 2 weeks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 시간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래도 레귤러 시험에 보는 것이 또 학생들이 풀이 더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레귤러 날짜에 보는 것이 좋겠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면 그리고 특히 요번에는 조금 더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5월 5일이나 이렇게 노는 날이 한 번 있고 AP 케미스트리 시험을 보면 공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April 4월 끝나자마자 4월에 모든 게 컴플리트 해야 5월 1일 하루 썬데이에 리뷰 좀 하고 5월 2일에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좀 일정이 약간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라서 준비를 조금 미리미리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432 점수 분포도인데요. 2019년도를 봐주시면 5점이 11%이지 4점이 대충 17% 정도 되죠. 이 숫자만 봤을 때는 뭐 저게 어려운 건가 쉬운 건가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퍼센티지 자체가 difficulty 레벨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이언스 중에서는 5점이 적지만 뭐 가장 적은 건 아닌 한 10%가 항상 조금 넘는 뭐 좀 적을 때는 8%, 좀 많을 때는 12%이지 이 정도의 레인지예요. 근데 사실 4점은 또 퍼센티지가 가장 적습니다.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서. 그 얘기는 5점이랑 4점을 굉장히 잘 디스팅귀시하는 그렇게 잘 디스턴하는 그런 서브젝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점에서 지금 5점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은 게 바이올로지 또는 지금 피직스 1 또는 인바이사이 이런 것들이 지금 5점의 퍼센티지가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피직스 C가 5점이 거의 40%에 가까워요. 자, 이걸 보시다시피 우리 피직스 C는 어려운 과목인 게 확실히 맞는데 그러니까 5점이 많다, 적다라는 것만으로 difficulty 레벨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분포도가 됩니다. 2019년, 2020년도 마찬가지죠. 한 10%이지 그리고 19%의 5점, 4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치러진 시험 기준으로도 역시 비슷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 정도 예상을 하시고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 13만, 16만 그 사이 보통 15만 명 정도의 친구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5점 받는 학생이 10%이니까 한 15,000명. 13,000, 15,000, 좀 많은 16,000명 이 정도의 레인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학원에서. 근데 사실 이 정도면 그래도 어려운 과목에 속합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이 정말 한 70%, 작년 기준으로 70% 정도가 5점을 받았어요. 나머지 4점 받았고요. 그게 정말 우리 친구들이 잘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학원 다니면 뭐 100% 5점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70% 정도의 학생들이 5점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Multiple Response는 합쳐서 3시간 15분 동안 봅니다. 근데 케미스트리가 제일 긴 시험 시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멀티플은 60문제, 1시간 30분 동안 보고 No calculator. 죄송합니다. 근데 모든 포뮬라 시트, 모든 공식을 multiple response 다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memorization, 암기라는 파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50점, 50점 이렇게 50점씩 채점이 되는데 멀티플에 조금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60문제가 시험 문제지만 사실 10문제가 더미가 있습니다. 가끔 이 더미 존재를 모르시거나 더미가 뭐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더미예요. 그래서 얘네는 맞아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틀려도 점수가 깎이지 않는 10문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쌤 안 풀면 되겠네요. 근데 더미가 몇 번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더미가 좀 랜덤하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미 빼고 50문제가 50점으로 한 문제에 이제 1점씩 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가 10문제를 틀렸는데 다 더미만 골라서 틀렸다. 그러면 5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더미는 다 맞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개 틀린 친구가 40 out of 50 될 수도 있겠죠. 뭐 anyways 더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1시간 30분 뭐 이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뭐 이 전에 인스트럭션 읽어주는 시간도 있고 12시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거의 4시가 돼야 끝나는 그런 긴 시험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집중력을 쭉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매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프리 레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7문제 1시간 45분인데요. 좀 시간이 길죠. 문제도 깁니다. 그래서 3 long question. 자, 3 long question은 10점씩. 그 다음에 4 short question은 4점씩 점수를 가져가는데 얘네가 이제 30, 그 다음에 16, 합쳐서 46점. 근데 50점이거든요. 그래서 weight가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얘는 이제 11점. 거의 여기는 4.4점. 그 정도의 가산점이죠. 46가 50가 되니까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long question 하나를 물론 다 틀릴 리는 없겠지만 다 틀린다면 multiple question 11개를 틀린 거랑 같은 임팩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free response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 for short는 좀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다 틀리면 안 되지만 이걸 다 틀려도 이제 long의 half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건 이거죠.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5점이 되냐? 여기 제가 블랭크를 해놨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자 마음속으로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 뭐 한 70점이라고 하던데 토탈 뭐 75라고 하던데 자,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at least 40 out of 50라고 제가 썼죠. 자, 이게 왜 이러냐면요. 2018년도 또는 2019년도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포맷이 갑자기 문제 개수라 이런 게 달라져서 이런 식의 점수 분포가 존재하지 않고요. 2021년에는 이 자료가 아직 저에게 제가 받지 못해서 아직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자, 보시면 2018년도는 75점만 넣으면 5점인 게 맞아요. 이게 모든 연도가 다릅니다. 칼리지 보드가 난이도 조절을 완벽하게, 스테디하게 하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 상대평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5점의 학생이 9, 10, 11 요 퍼센티지의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데 5점의 커트라인은 매년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제일 낮을 때는 69점인 적도 있어요. 최근 연도들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9년도는 꽤 높았습니다. 82점부터 5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44점으로 3점이 턱걸이한 친구는 여기선 2점이고요. 그죠? 또는 60점으로 4점을 받은 친구는 여기서는 3점이에요. 69점까지 심지어. 꽤 69점이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아주 못한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데 3점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 분포가 매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80점 이상은 받아야 5점이다. 왜냐하면 뭐 75인 연도도 있고 81인 연도도 있고 이제 every year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썼는데 82점을 사실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채점을 스트릭트하게 그렇게 제대로 해준다고 해도 실제 시험에 가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타임 매니지먼트 못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연습을 시킬 때는 아무래도 우리 수업에서 85 이상은 돼야 세이프티 그래야 세이프하게 5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80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80을 맞아도 이런 시험이었다면 정말 아쉽게 80점에 4점 받으면 전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퍼펙팅하게 완벽하게 5점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 정도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학생들도 또 멀티플에서 그냥 다 맞으면 되지 않겠냐. 멀티플 다 맞고 프리스폰스는 뭐 여기 한 50점, 그럼 프리스폰스 한 30점 이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학생들을 이제 수없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수천 장을 채점을 해보면 멀티플 다 맞는 친구의 그 정도 실력이면 프리스폰스 반만 맞는 친구는 없어요. 네. 그래서 멀티플에 조금 더 강하거나 FRQ에 조금 더 강하거나 하는 약간의 편차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비슷한 성적이 나와요. 네, 그리고 멀티플의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뭐 무조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knowledge를 물어보는 굉장히 direct한 problem이 있을 수 있고요. 그쵸? 또는 understanding, application 그런 문제라는 거에 category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direct한 knowledge를 물어보는 또는 free response question에서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뭐 중간은 가는 그런 류의 문제들 노력을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정말 많이 줄었고요. 솔직히 저는 연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도 조금 더 생각하게 조금 더 이 친구가 chemistry insight 있나? application하게 understanding 하는 거 볼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딱 봤을 때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요렇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물론 다이렉트한 문제 아주 다이렉트하게 뭐 공식을 쓴다던가 terminology를 물어본다던가 이건 아예 제로고요. 그건 아예 제로고 나름 theory에 대한 어떤 설명을 뭐 correct explanation 고르는 또 조금은 direct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암기, memorization에 의존해서 케미스트리 공부한다.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되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memorization을 풀까 봐 포뮬러를
뭐 아시드, 베이스런 포뮬라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일부러 어떤 아시드인지 안 가르쳐주고 HX, HY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외웠어? 외운 걸로 의존해서 풀지 못하게 해줄게. HX와 HY를 비교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100% 이해를 하고 정말 케미스트리 셀들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케미스트리 러직이 튀어나와 줘야 돼요. 제가 그 과정까지 함께 워크스루 해줄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저와 함께 따라와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우선 제가 학생들하고 쉐어하고 있는 드라이브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인데 이제 작년 스프링, 2021년 스프링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친구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사이먼테니어스하게 수업 시간에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매니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수업 아이들이 어려웠던 거 다시 복습하고 또 다시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쉐어했던 이제 매주 쉐어했던 그런 폴더들이고요. 그래서 뭐 3월 8일에서 3월 13일까지 이 5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제가 그날 하루하루의 폴더를 또 새로 만들고 작년에는 저희가 문제 파켓에 하이드로젠, 힐리움, 리튬 이렇게 엘레멘트 이름을 적어서 하이드로젠 through 매그네슘까지 다 컬렉션을 하면은 이제 되는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 되게 좋아했어요. 파켓이 되게 예뻤거든요. Anyways, 그래서 하이드로젠 날짜에 요 안에 이렇게 그날에 제가 그 문제에 cover하면서 필기한 모든 내용과 그거의 답지와 또 그 수업의 PDF 아니라 비디오, 그렇죠? 비디오 이걸 다 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좀 말이 빠르면 또 재생 속도도 바꿔서 다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온 친구만 보내주거나 또는 뭐 3일 안에 다 보라고 3일만 쉐어 주거나 이런 거가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는 이 수업들을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리플레이 해봐야 될 수 있고 잘 모르겠었던 부분들을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수업을 다 쉐어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고요. 너무 고마워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이제 학생과 제가 각각이 쉐어한 폴더들인데요. 물론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파워로빗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School Report and Info Commented.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학생 한 명의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이 친구가 풀어서 올린 시험지. 이거는 물론 아이들이 사진 찍어서 PDF로 바꿔서 업로드 되고요. 아이패드 푸는 친구들은 바로 엑스포트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일이 채점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줘요. 그럼 이 폴더 안에서 각각의 친구들이 저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구글 드라이브 그런 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각각의 시험지에 대한 스코어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채점을 해줘요. 그러면 방금 그 친구 폴더인데 이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제가 어디서 뭘 실수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의 답이 지금 빠졌는지 또는 이 친구가 지금 되게 잘 풀었어요. 사실 되게 잘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의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오버롤 굉장히 맞는데 요렇게 바꿨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어프로치하면 안 된다. 사실 이런 코멘트를 해주는 거는 저로서도 네, 제가 스프링 브레이크에는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완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커렉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시험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친구의 그 성적표인데요. 여기 이제 봐주시면 여기에 지금 그 이제 점수, 멀티플 스코어 또 first one score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멀티플을
50점 만점에 44점. 되게 잘했어요. 또 풀 레스폰스도 42점, 35점. 지금 좀 35점 좀 아쉬운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실 풀 레스폰스가 매년 폼이 2개인데 각각 합쳐봤을 때 2018년도 기준으로 86, 79 둘 다 5점입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굉장히 잘했지만 그래도 2019년 기준으로 좀 아쉬운 82점이 넘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잘한 그런데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러한 이제 채점을 했을 때 여전히 코멘트 할 건 많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수업 폴더들인데요. 사실 뭐 제 PC를 다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자료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3월, 4월, 5월 이렇게 자료가 정리돼 있고 3월에 우리 친구들한테 풀리는 문제들 또는 뭐 제가 꼭 go over 해줘야 되는 자료들, 뭐 제가 만든 시험지, 뭐 그런 아니면은 칼리지 보드에서 꼭 나온 제가 체크해야 되는 article, 스튜던트 샘플, mock 테스트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렇게 organaized해서 아이들 준비시키고 있고요. 사실 수업 하고서 너무 이제 작년 친구들 너무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받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말 뭐 성적도 잘 나오지만 지금도 연락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대학교 가서도 뭐 젠캠 할 때도 오캠 할 때도 너무 잘 배워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와 함께한 화학이 참 으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이런 좋은 피드백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 좀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애정과 헌신의 마음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 주신다고 네. 스크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네. 아직도 많네요. 네.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요번 겨울방학 때 수업을 하고 나서 12월, 1월, 2월 수업을 하고서 우리 친구들에게 받은 피드백들이에요. 너무 고맙다. 너무 이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다. 또 잘 가르치시고 웃기시고 최고의 선생님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사실 이제 저도 티칭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아무리 빡세게 가르쳐도 조금 우리 친구들이 좀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교재 퀄리티 뭐 너무 좋았다. 4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를 유지하냐. 제가 수업이 겨울방학에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3시간 반 이런 수업이었는데 사실 제가 맡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정말 제대로 끝내줘야 된다. 라는 그런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수업을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무료 수업을 계속 더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예 무료 수업을 한 번 쭉 다 해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한테 또 믿고 와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막 너무 웃기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제가 정말 그 이따 설명드릴 파이널 파켓 시험 총정리 쪽집게 특강을 위한 그 파이널 파켓 보고 이제 정말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겨울방학 때 수업 들은 친구들한테 잘하고 있냐? 학교에서 도움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잘하고 있다. 또 이번에 가서 중간고사 1등 했다. 이런 얘기들을 또 들려줍니다. 제가 또 말이 빠르다고 래퍼를 해야 된다. 딕션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그리고 겨울방학 때 너무 도움이 돼서 또 엑스트라 워크शी트 달라고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좋은 자세죠. 그래서 이제 또 엑스트라 자료를 제가 더 보내주고 더 만들어 놓은 것들 보내주고 합니다. 네, 뭐 계속 있네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이제 학원 강의를 할 때 어떻게 도대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어떻게 동시에 잘할 수가 있냐 뭐 이런 문의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학원 이제 제 강의실에 그 커다란 TV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프라인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이 스크린을 제가 띄워요. 제 얼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화면 그대로 줌을 통해서
온라인 친구들에게 보여지도록 제가 스크린을 쉐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 그대로 오프라인 친구들도 보고 이 화면 그대로 제가 모든 수업을 리코딩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리코딩 돼 있을 때 목소리만 들으면 좀 아쉽더라고요. 사람 표정으로도 딜리버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게 해서 같이 녹화를 합니다. 또 입모양을 보면서 전달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전데요. 수업을 할 때 이건데 이제 여기 이제 TV 모니터 보이시죠? TV 모니터가 커다란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앞에서 제가 굉장히 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아이맥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아이패드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는 온라인 친구들 체크하는 모니터링 모니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서 지금 아이들 얼굴 안 보이게 지금 다 잘랐는데 잘 풀고 있나 안 좋나 좀 이해하는 표정인가 그거를 일일이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절대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불러가면서 물어보고 너 지금 뭐라고 생각했어? 뭐 어떻게 했어? 이거 B야 A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투명 마스크 쓰고 좀이라도 표정이 잘 보이게 해주고 싶어서 사실 숨쉬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스케줄인데요. 유학생들은 좀 심플하게 7일이나 14일, 21일, 3월 달에 가능한 스케줄로 2주씩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는 막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국 오전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조인해서 들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외국인 학교 방학들이 이번에 정말 너무 다이버스해서 제가 짜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각자의 방학에 일주씩 듣고 그리고 4월 또 3월 또는 4월이 주말로 이어지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러데이로 이어지는 반이 있고 세러데이, 선데이가 섞여 있는 반이 있고 좀 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등록하실 때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제주 KIS, APIS, 세인트 존스베리, 그다음에 달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방학들이 있고요. 역시 다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동일한 막 테스트로 반복된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D에 YSS, KIS, 세인포, 서울 아카데미, 코너스톤까지 지금 여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클래스 E에 SIS, DIS, SSI까지 이렇게 5종류의 스케줄과 봄방학에 일주일 듣고 주말 듣는 게 좀 버겁다. 그냥 나는 꾸준하게 차근차근하게 하고 싶다.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3, 4월 주말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내내 주말을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커리큘럼은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봄방학 매일 듣는 거 안 하고 주말에만 쭉 듣는 건데 요 스케줄은 우리 특목고 친구들도 조인하면 좋겠죠. 외고 친구들은 아무래도 봄방학이 따로 없다 보니까 요 수업으로 또 조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일한 스케줄들로 제가 반복되게 짜놨고요. 네, 그래서 저와 계속 함께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4월 달에 항상 프리 Q&A 시간이 있고 또 챕터별 특강 그래서 1시간 동안 각자 리뷰했던 거 혼자 풀어봤던 거 또는 스프링 브레이크 때 풀어보고서 리뷰했는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들 랜덤하게라도 everyone 프리 Q&A를 하고 또 물어볼 거 없어도 친구들 질문할 때 듣고 배우고 그냥 줌 같이 켜고 와서 스터디오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그래서 저희 모든 수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VOD 이걸 동시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별 특강까지 저와 계속 함께했던 크루들은 우리 정말 크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 모든 수업이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고 뭐 새로 등록한 친구들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클래리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최종 쪽집게 특강 이건 정말 네, 이거는 저와 봄방학부터 계속 수업을 들은 친구들의 한해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들으러 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정말 맨날 3점이야. 도저히 안 올라. 이런 친구는 4가 되게. 4545 불안해. 우리 5가 되게. 정말 마지막에 올해 시험 경향과 트렌드 중요한 것과 또 정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IF 리스폰스를 포맷을 정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것과 헷갈릴 만한 포인트 그 모든 AP 케미스트리 1년치 전체를
두 번의 수업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수업이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고 23일, 30일 이때 파이널 리뷰를 하고요. 오전, 저녁 두 번 하고요. 오전은 이제 미국 친구들도 조인할 수 있겠죠, 시간이. 그리고 나서 5월 1일 하루 본인들이 스스로 리뷰를 하고 5월 2일에 시험을 보는 이런 스케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AP Chemistry라는 거는 사실 이게 1년 동안 배우는 건데 우리는 3월, 4월에 벌써 문제풀이를 하니까 학교마다 진도가 안 끝난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스프링 브레이크 반은 아시다시피 실전 반입니다. 개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바이 문제로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어떤 챕터를 새로 설명하는 건 없고 어떤 챕터를 저는 이 챕터 아예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네, 수업은 이미 진도가 이제 끝나 있는데 특정 챕터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마스터 프랩이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게 진도가 안 나갔어? 그러면 이런 부분만 얼른 진도를 캐치업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만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업은 문제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풀세트라는 거는 특정 챕터 하나, this chapter에서 this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챕터를 컴포짓으로 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셉을 챕터 바이 챕터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미리미리 진도를 overall 이제 끝내주시고 저는 이제 저랑 개념을 실전에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교과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디테일하고 어드밴스드 개념으로 저랑 겨울방학에 끝낸 친구들 또 지금 1, 2월에 그 개념반을 또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또 뭐 다른 학원에서 했거나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합쳐져서 이 실전반을 들으면서 정말 이번 2022년 5월 AP 캠슈에서 퍼펙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긴 시간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정말 수업의 노하우들 이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 또 학원에 문의 주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또 만나 뵙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스프링 브레이크 봄방학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켈다였습니다.